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슈 그리고 가상화폐 급락 등 대외적인 변수가 참 많았던 주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오전장 영향을 미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채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전날보다 0.17%가량 상승하면서 2,97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락 출발했던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다만 오름세가 약해서 3,000선은 넘지 못했습니다. 8거래 연속 3,000선을 하회하면서 마무리한 코스피입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상승 전환 시도하는 듯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결국에는 소폭 밀린 채 마감했는데요. 0.66% 하락한 991포인트의 장을 마감하면서 4거래 연속 1,000포인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게임주가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볼게요. 기관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역시 힘을 받았는데요. 기관이 97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 오전장 2천억 원가량 담아내다가 매도로 전환하면서 1,600억 원가량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강한 매수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3,70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이 2,500억 원, 기관이 1,20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 변수에 의해서 급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에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위에서 연금술사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2시간 이르게 보니까 예. 조금 더 동안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2시간 더 어려 보이시는데요. 네. 예, 예.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약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8시에 이제 시간대가 바뀌면서 그 첫 방송을 또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시 방송을 시작한다는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장에 이제 급락이 있었고 또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약 20% 정도 급락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그 헝다가 이제 결국에는 디폴트를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은 예상대로 하락을 했지만 코스피는 또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어떤 사회적인 그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소외를 받았던 뭐 포스코라던가 현대제철 이런 철강주 같은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뭐 메타버스, NFT, 게임 업종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최근에 어떤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던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역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시간을 통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방송 끝날 때쯤 나는 너무나도 아쉽다, 이별이 슬프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휴대전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내려주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바로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다라는 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하락 출발했죠. 그런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우위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 기관이 오후장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의 힘을 보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업종 분류는요, 의료, 정밀, 증권, 철강, 금속, 운수창고 등이 1%대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포스코가 장중에 2.8%가량 상승을 했고요. 종가에도 1%대 상승을 유지하면서 28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탄력이 좋았습니다. 1.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역시나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삼성전자입니다. 오전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76,3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스피 이제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리오프닝주에 대한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실시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리오프닝주들이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첫날에도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관련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큰 만큼 저점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투어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대 갭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알렸는데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오후장 탄력을 더 받으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4.4%가량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73,5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네요.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 바닥을 찍고 장중 상승에 성공을 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진단키트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국내에도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진단키트 업체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나 관련 이슈에 따라서 진단키트의 주가가 단기 급등락을 반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단기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장 직후에 8%대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장에서 낙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3%로 종가를 체결했고요. 64,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내에 성장성을 보유한 업종이나 종목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별별 이슈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세한 분석 나눠볼게요.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심도 있는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상승 랠리를 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건강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결론은 네. 사실 연말에 상승 랠리라는 게 연말에 진짜 잠깐 수익을 얻고자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는 내년 초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어떤 주가의 강한 상승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내년도에도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소위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만약에 월화수에 이렇게 주초에 변동성이 커지면 의외로 목요일은 좀 잠잠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오늘이라던가 내일 정도쯤에 변동성이 적으면 목요일 날 의외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는 오히려 내년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 때문에 상승 랠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환율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어요. 2.9원 정도 상승 마감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어떤 그 상승 추세에서 꺾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승세로 진입하기까지 조금 약간의 이런 이제 거리가 있는 이런 상태고요. 물론 환율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 1,200원 이거 돌파하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반대로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 이제 지난주 수목금 3일 동안 이제 연달아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온 그 최근 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부 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 게 아니라 다 장 초반에는 소폭 눌림을 받다가 이렇게 장 뭐 12시라던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뭐 선물 또는 어떤 주식 내지는 뭐 콜옵션 이런 거를 강하게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좀 강한 이제 장대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건 선물 차트인데 선물 차트도 뭐 코스피 차트랑 거의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해서 보시면 일단 금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이제 소폭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선물을 약 한 4천억 가까이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콜옵션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약 69억. 콜옵션에 이제 개인들이 베팅을 했다라는 건 내일 지수 상승에 한 번 더 강하게 베팅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갭상승이라던가 아니면 강한 상승 출발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하고 외국인이 이제 둘 다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약수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장 마지막에 이렇게 계약수를 조금 소폭 늘렸습니다. 이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 초반에는 약간의 좀 하락 출발, 뭐 보합권 정도의 출발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오늘처럼 장중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이로 인한 어떤 뭐 공급망 부족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어떤 가속화 그리고 특히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다가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향후에 테이퍼링을 조기에 마치고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어느 정도로 내년에 이제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화두라고 이제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내년에 오히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어떤 코로나 백신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뭐 동남아라던가 중국 등에서의 어떤 공급망 부족의 완화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상승을 그러니까 선진국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떤 뭐 우리나라가 물론 개발도상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이머징 마켓에 속하는데 선진국이라던가 이머징 마켓 둘 다 동반해서 골고루 상승하는 그런 장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에서 약간은 좀 막연하게 상저하고를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지금쯤 되면 이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는 좀 종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은 어떤 뭐 기대감 내지는 희망 때문에 당연히 상반기에는 안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미국은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지금 이제 겨울로 오면 올수록 점점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년에는 오히려 상고하고 즉 상반기에도 좋고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감기 수준으로 상당히 그 치명률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는 더욱더 좋은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올해 말부터 연말에 산타 랠리가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뭐 내마녀의 날이라던가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있을 수도 있지만 내년의 시장을 본다면 뭐 공급망 부족이라던가 코로나19 치료제 등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승의 모멘텀이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답변해 주셨네요.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코로나19 방역 강화 첫날인 오늘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빠진 걸까요? 네, 드디어 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지금이 바닥이라면 앞으로 뭐 오미크론이 더 확산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예. 되더라도 예.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대한항공이 네.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있고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싼 상황이다라는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약 한 2.28% 이렇게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제 앵커님께서 그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행 관련주들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여행이라던가 항공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뭐 하나투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TA항공, 그리고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그리고 최근에 또 호텔신라랑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는 오늘 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양봉 마감을 했고요. 하이트진로 역시도 오늘 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원래는 제가 이제 그 8월 중순쯤에 8월 말쯤에 이제 한번 저점을 찍고 강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반등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TV에서도 하이트 진로를 관심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그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가 그런 게 이제 빠르게 소멸이 되면서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다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의 바닥은 다 확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장세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성장주 섹터로 여겨졌던 2차 전지, 뭐 메타버스, NFT, 그리고 뭐 엔터,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게임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또 많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성장주 섹터들이 못 가다 보니까 기존에 저평가됐던 어떤 가치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 부각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뭐 본인이 매수했던 가격 근처까지 왔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매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섣불리 어떤 그 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주가 빠질 만큼 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빠질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향후에 그러니까 이미 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나중에 수익 많이 나셨을 때 그럴 때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 보유하신 분들 거의 한 2년 정도 마음고생하신 것 같아요. 꼭 잘 버티신 다음에 수익 실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동성이 정말 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코로나 관련주 내에서 이렇게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조금 네.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은 없을까라고 투자자분들께서 찾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 TV 방송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크게 세 개의 시장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백신이고
두 번째가 진단 키트,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에 관한 이런 이제 시장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뭐 시젠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8% 상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3%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제가 이제 TV에서 그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SD바이오 센서망 오늘 거의 유일하게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휴마시스, 그 다음에 뭐 랩지노미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수젠텍, 또 뭐 진매트릭스, 뭐 전부 다 이제 비슷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 코로나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이 진단 키트라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좀 이르렀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백신이라던가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전체 규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도 소위 이제 맞을 사람들 거의 다 맞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이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단 키트, 즉 코로나 검사에 있어서도 뭐 호주라던가 아니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체 인구수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이미 한 10배 정도 가까이 많은 그런 이제 그 진단 검사 수를 이미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진단 키트 관련 주식들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많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충분히 커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시장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된 뒤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저희 프로그램 이름 4글자 적어주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고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이제는 9시 10분입니다. 여러분들 9시 1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CBI입니다. 싸이월드의 트래픽이 MBC 놀면 뭐하니의 도토리 페스티벌 효과로 급증을 했습니다. 방송에 싸이월드 배너가 뜨면서 홈페이지에 5분 만에 100만 명이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CBI는 싸이월드와 도토리 관련 게임 산업에 진출을 할 예정이죠. 오는 1월 임시주총에서 NFT와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사업의 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13% 급등세를 보였었고 그 외 윗골이 살짝 달면서 5%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네요. 4,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현 탑메탈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위라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4%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개장 후에 10분 만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 제한폭까지 시원하게 슈팅에 나왔고요.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서현의 자회사죠. 서현은 윤 후보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를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거래일보다 1,630원가량 상승하면서 7,0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특별 종목은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추가 임상 소식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요. 21% 급등하면서 41,450원까지 슈팅에 나왔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미국 관계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미국에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인 이 인보사에 추가 임상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윗골이 좀 길게 달았네요. 종가는 5%가량 상승한 36,2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플로입니다.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자 확대와 신규 사업 확장 등의 다양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매출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스플로는 일본 수입에 의존했던 반도체 공정 가스 공급에 사용이 되는 공청정 튜브와 파이프 그리고 밸브, 레귤레이 등을 국산화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파운드리 증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네요. 장중 16%대 급등세가 펼쳐졌고요. 오늘 오후장에는 상승폭 조금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8%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25,0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덴트입니다. 지난 4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죠.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5,600만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락세가 펼쳐졌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위험 선호자산 심리가 약화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보유한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죠. 오늘 장중에 11% 급락세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종가까지도 11%가량 빠지면서 29,800원, 3만 원 선 무너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5가지 종목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종목을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나눠볼 텐데 첫 번째 특별 종목 CBI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론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MBC 예능에 출연을 하면서 그 도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CBI가 주목을 받은 건데 이 CBI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최근에 이제 싸이월드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CBI 외에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NH벅스 이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한커미드랑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과 같이 엮여서 또 움직였던 종목이 뭐 드리머스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볼 수가 있고요. 다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싸이월드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연일 신고가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CBI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좀 상당히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그 자동차 부품 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싸이월드의 그 한컴타운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메타버스 내지는 또 이제 사진이 무려 170억 장 그리고 동영상이 1억 5천 개 다이어리가 약간 2억 개 정도가 싸이월드에 이제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NFT로 이제 전환을 하고 또 도토리로 이제 뭔가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것에 어떤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뭐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도 역시 이제 동반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개인들끼리만 좀 최근에 좀 치열하게 이제 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싸이월드 오픈이 원래 이제 오늘 이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뭐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조회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한동안 관심을 많이 끊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실적이
정말로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라도 실적의 어떤 그 싸이월드 관련된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이제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이제 그 실적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럴 때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전환 사채라던가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제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3년 4월 정도까지 만약에 전부 다 주식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발행 주식 수의 무려 약 한 40%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이제 물량으로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약간은 이런 그 전환 사채라던가 어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환 기대감을 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약간은 좀 의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닌가라고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내년에 이런 전환권 관련해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는 좀 발목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아스플로인데요.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또 거래처로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자체를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새내기 주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종목이 이제 올해 10월 달에, 네. 10월 7일에 네. 이제 처음으로 상장을 했는데 상장 당시에 약 한 44% 정도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36,000원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거의 4만 원 가까이 찍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관 매도가 이제 급격하게 나오면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상장한 날의 종가 수준을 거의 사실상 회복을 못한 채로 이렇게 이제 계속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다시 그 반도체 업황 쪽으로 어떤 매수세가 쏠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저평가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의 그 어떤 그 시공을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제 그 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미 약 15년 동안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제 어떤 사업의 다각화를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또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원래 해왔던 그 반도체의 어떤 그 가스 쪽보다 시장 규모가 무려 10배 정도 크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 글로벌 이제 반도체 업체와 그 수주에 대한 어떤 그런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새로운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뭐 외국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기관 매수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그 이제 퍼가 한 14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제 다른 그 유사 업종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UST가 퍼가 약 20배고 그 다음에 뭐 하이로 코리아가 퍼가 약 41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많이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이제 신규에 그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그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한 27,000원 선 정도 이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좀 더 큰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저평가주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탑3를 보고 오셨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한국 BNC가 단 하루 만에 2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2위인 종목은요. SD바이오센서 진단키트 시세를 뿜을 때 2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TSI 같은 경우에는 58%의 상승률로 부동의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황금별 공략주들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한국 BNC입니다.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으면 2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우선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해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중간 점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서 그 차트를 통해서 좀 나름 이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급락을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여기서 급락을 했고,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난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난주 수요일에 장 마치자마자 2,300억에 달하는 유상증자 뉴스를 이제 공시를 발표를 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 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원래 이 유상증자라는 게 사실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악재예요. 그리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제 막 1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무려 2,3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 주주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악재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정말로 이게 악재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파란색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루 만에 약간 20% 정도의 이제 상승을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뭐 이 종목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향후 이제 코로나 그 경구용 치료제의 시장이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무주공산이에요.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독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코로나가 진짜 감기처럼 정말 약한 바이러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신종플루처럼 뭐 우리가 소위 그 타미플루라던가 이런 이제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해서 다 누구나 이제 그 나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 바이러스로 완화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코로나 치료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한국 BNC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국민주 삼성전자 11월 4일 날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76,200원을 기록하면서 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가 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D램도 그렇고, 네, 반도체 공급망도 그렇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죠, 계속.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을 때가 11월 4일이니까 약간 한 달 전인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과거에 한 54%, 한 55%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한 51% 정도 초반까지 이제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제외를 하고서는 상승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계속해서 뭐 급락을 했다가 또는 급등을 했다가 이런 이제 크고 작은 부침을 많이 겪고는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종목 AS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76,000원대 그 이제 저항선을 양봉으로 좀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좋은 흐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뭐 뉴스를 검색을 해보셔도 뭐 반도체 D램 값이 뭐 바닥을 찍었다느니 아니면은 뭐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부터
어떤 뭐 가격이 올라간다. 특히 뭐 서버라던가 아니면 PC에 대한 교체 수요 이런 게 이제 향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좋은 뉴스는 충분히 이제 많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좀 이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주가가 짧게는 2분기나 3분기, 길게는 한 1년이나 2년 뒤까지도 어떤 이 업종에 대한 그 전망을 선반영해서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대 최고의 매출과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디램값 계속해서 내려간다. 뭐 반도체 디램에 대해서 뭐 차가운 추운 겨울이 정말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미리 또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또 한 번 이미 주가가 꺾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주고 삼성전자 당연히 장기간 보유해서 수익 많이 나시면 좋겠지만 또 너무 막 욕심을 내시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목표가로 일단 85,000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85,000원이건 뭐 90,000원이건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또는 수익률에 달성을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가 꺾일 수도 있다. 일정의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점 한번 여쭤보겠어요. 5G 관련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렌투 테크놀로지고요. 10월 21일 공략주 7%의 상승률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5G 갈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 그 5G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장 마치자마자 네. 또 한 가지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요? 그 바로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늦어도 오늘,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늦으면 내일 정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랑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이제 해외 출장을 가서 뭐 5G라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 쪽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업무 협약에 관해서 한번 이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그 이런 5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뭐 NFT 이런 쪽에 이제 그 산업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게 구현이 되려면 이 5G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바로 뭐 이제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의 어떤 전송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5G가 먼저 선행적으로 투자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뭐 메타버스라던가 뭐 가상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산업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이 좋아서 어떤 새로운 통신 기술이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제 소위 인력들이 전부 다 기지국을 전국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대외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기지국 건설이라던가 어떤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이제 좀 딜레이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아렌투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뭐 KMW 이런 종목들 일단 오늘 장 마치고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왔고 또 앞으로도 이 5G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22,500원.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좀 그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2,500원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중간 점검 AS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TSI 같은 경우에는 탑 1 종목이죠. 이 종목은요. 9월 16일 황금별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60%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제2의 TSI. 나올 수 있을까?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제가 한국 BNC도 지금 하루 만에 20%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이 TSI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어떤 시장을 먼저 봅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축소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항상 그 시장의 규모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시장 안에서
뭐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모멘텀 내지는 펀더멘탈을 충분히 좋게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역시 이것과 비슷한 종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끝나고 9시 10분에 바로 진행됩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AS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 갖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한국 BLC 2 공개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팅크웨어고요. 이제 팅크웨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블랙박스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종목이 예전에 그 차트를 보시면 월봉이라던가 아니면 연봉으로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요즘은 다 사실 차량의 어떤 블랙박스라던가 내비게이션, 죄송합니다. 내비게이션인데 이 내비게이션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질 않아요. 맞아. 왜냐하면 다 휴대폰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산업에 속한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퍼지기 직전에 보시면은 한 10,000원대에서 무려 49,0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을 거의 한 10년 넘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 종목이 다시 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종목이 뭐 기존의 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블랙박스 이런 단순히 어떤 차량의 어떤 그런 부품에서 벗어나서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산업 쪽으로의 진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그런 뭐 이슈라던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6.28% 정도로 상승 마감을 했고 특히 이제 직전 고점을 이제 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25,000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한 18,000원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자율주행 모멘텀을 하는 팅크웨어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슈팅스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별이 아쉽지 않죠. 무료 공개 방송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방송 시간을 조금 오버를 해서 네. 일단 무료 방송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그런 시장 네. 내에서 숨어 있는 단 하나의 종목, 마치 보석 같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그 TV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 정말 핫한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실 예정인데 홈페이지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주시고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눌러주시면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저희는 8시에 함께합니다. 시간 꼭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